안녕하세요. 튜닝스토리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차가 방문해 주셨는데요. 2300km 정도 운행하셨고요. 전동엔 장착을 위해서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사실 모하비만큼 완성도가 뛰어난 차량도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완성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하비만큼 완성도가 뛰어난 차량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엔진의 퍼포먼스, 리스폰스, 효율성, 내구성 여러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런데 운행질감이 떨어져요. 이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불편한 점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대부분 핸클러치하고 에어컨 팬에서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를 보이지만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 완성도, 엔진의 리스폰스, 퍼포먼스, 효율성,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훼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행질감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곧 팬클러치하고 순정 에어컨 팬입니다. 그래서 모하비의 냉각 장치죠. 팬클러치하고 에어컨 팬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굉장히 우수한 운행 질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핸클러치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리면 바이메탈에 의해서 엔진열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밸브가 열리면 스스로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엔진의 RPM이라고 하는 인자가 가미가 되면서 속도를 증가하고 풍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PM이 낮은 정차 상태, 아이들 상태 또는 신호등 앞에서 정차를 하고 있을 때 팬클러치가 풍량을 스스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RPM 바꾸실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에서 그 부족한 풍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어컨 팬이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저 에어컨 팬이 워낙 소음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서 차량의 완성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불편함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운행질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전동에는 상당히 고성능이어야 됩니다. 특히 모하비처럼 고성능 엔진이 장착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엔의 성능, 전동엔의 스펙, 용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운행을 하고 오셔가지고 엔진 온도가 거의 80도 전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횡클러치가 상당히 유연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횡클러치 소음은 크게는 안 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에어컨이 발생하는 소음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제 에어컨 작동 시켜 볼게요. 이게 에어컨 팬소리인데요. 엄청 시끄럽죠? 차량의 감성적인 부분에서 운행질감을 떨어뜨리는 거는 에어컨 팬 소음이에요. 이 에어컨 팬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거슬리는, 상당히 불편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고요. 팬클러치가 잡고 있는 엔진 출력 부분, 팬클러치가 엔진의 출력을 소모함으로 인해서 엔진의 퍼포먼스나 리스폰스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능 전동엔을 장착하게 되면 엔진의 출력이나 엔진의 퍼포먼스, 리스폰스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스타트가 빨라지고 탄력주행이 길어지게 됩니다. 악셀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또한 변속 타임까지 부드러워지고 빨라져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동엔의 효과 부분이고요. 이 전동엔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엔진 온도와 냉각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풍량을 온도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들 상태라도 풍량을 늘리게 됩니다. 라디에이터에는 미션오일 쿨러가 수냉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동팬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온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강한 풍량으로 라디에이터의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라디에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미션 오일 쿨러의 성능이 올라가게 돼서 미션 오일 온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에어컨 팬 소음이 살짝 터졌어요. 이제 강하게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컨 소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팬클러치와 에어컨 팬의 구조를 하나의 강력한 고성능의 전동엔으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 차량의 완성도를 기반으로 그리고 엔진의 리스폰스, 퍼포먼스, 내구성,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소음을
없애버리니까 운행 질감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전동에는 하나의 효과만 바라보고 장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전동에는 차량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전반적인 운행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최신 기술입니다. 모하비에 세팅되어 있는 휠클러치를 보려고 상부 커버를 이렇게 벗겨봤습니다. 엔진이 있고요. 그 전면에 엔진 냉각 팬이 달려 있는데 이게 팬클러치입니다. 이게 팬클러치고요. 엔진 벨트에 묶여 가지고 엔진의 동력을 사용합니다. 팬클러치는 시동 걸림과 동시에 계속 회전하면서 엔진의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동을 유지하고 있는 엔진이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팬클러치가 소모하는 출력을 넘어서야 돼요. 그때 발생하는 게 굼뜸이에요. 굼뜸. 스타트 할 때 뒤에서 당기는 듯한 느낌, 가속할 때 뒤에서 당기는 듯한 느낌, 또는 주행하다가 악셀을 딱 놓을 때 뒤에서 뭔가 훅 당기는 듯한 느낌이 이 횡클러치가 주 원인입니다. 이 횡클러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앞쪽에 보면 바이메탈이 있어요. 이 바이메탈이 라지에이터의 열을 받아서 팽창을 하면서 횡클러치 안쪽에 있는 밸브를 개방을 시키거든요. 개방을 시킨다라고 해서 팬의 RPM이 올라가냐? 아닙니다. 그때 이 엔진 RPM도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속을 해야만이 팬클러치가 빨라지는 거죠. RPM이 낮은 상태에서는 열이 받아도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충분한 풍량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지 RPM의 대응 포지션이 몇 %냐, 그 부분을 온도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기계식이다 보니까 이 라지에이터의 열이 팬클러치로 전달되는데 갭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엔진 온도는 올라갔는데 팬 풍량은 늦게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팬클러치가 적용이 되게 되면 엔진 RPM에 대응하니까 저속이나 정차 시에 에어컨 냉각을 충분히 시키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어컨 콘덴서 팬을 추가로 장착을 하는데, 제가 이 커버를 작업할 때는 안 뜯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려고 이렇게 뜯어 놨습니다. 전판 낼 부분이 있고 그 안쪽에 팬이 하나 있는 게 보입니다. 동시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팬클러치가 회전해서 바람을 당기는데 그 바람량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에어컨 팬을 하나 달아서 바람을 밀어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앞쪽에 있는 에어컨 콘덴서를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라지에이터하고 팬하고 떨어져 있어요. 앞쪽에서 에어컨 팬이 바람을 미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세팅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미는데 이 콘덴서가 저항이 돼요. 그러다 보면 뭔가 저항이 걸리면 그 저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에어컨 팬이 성능을 진짜 끝내주게 발휘를 하냐? 아닙니다. 이 에어컨 팬이 콘덴서를 다 덮지도 못해요. 보시면 원형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가입 부분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름에 에어컨이 성능이 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모하비를 운영하시면서 여름에 에어컨에 대한 불만을 좀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어컨에는 저희는 사용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 이 팬이 진짜 시끄러워요. 230W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브러시 모터라서 굉장히 시끄럽고요. 또 수명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 사용하시다 보면 브러시 마모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팬 성능이 원래 성능보다 떨어지면서 에어컨이 가게 됩니다. 그런 단점들을 최신 전동 팬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팬클러치가 있고 안쪽에 에어컨 팬이 하나 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 팬이 하나 숨어 있고요. 이 두 개의 팬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팬의 작동을 보면 이 팬클러치와 에어컨 팬의 용량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바람을 미는데 두 개가 충돌을 합니다. 그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냉각 성능이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에어컨 팬과
이 횡클러치를 제거해 버리는 게 전동 팬의 주 목적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모하비의 완성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엔진의 퍼포먼스, 리스폰스, 내구성, 효율성들을 그대로 원래 설계값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 효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운행 질감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횡클러치와 이 에어컨 횡을 제거를 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 거죠. 대신 고성능의 전동엔을 세팅을 하게 되면 운행 질감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횡클러치하고 에어컨 횡, 이 에어컨 횡을 대체하려면 굉장히 고성능의 횡이 들어가야 돼요. 그 횡이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냉각팬에서는 보쉬 전동팬 600W BLDC PWM 제어 방식, 온도에 따라서 속도를 제어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를 빠르게, 온도가 내려가면 속도를 낮추고, 그런 유기적인 동작으로 엔진의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도 작업간 이 에어컨 팬은 사용하지 않도록 커넥터를 분리해 버릴 겁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전동에는 에어컨 팬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돼요. 요즘 모든 차들 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팬클러치를 제거를 해버리고 이 안쪽에 고성능 전동엔을 세팅을 할 겁니다. 작업 준비하고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커버는 제거를 안 하고 작업을 하는데 에어컨 팬이 밑에서만 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상부에서 보여드리려고 잠깐 상부 커버를 열었습니다. 작업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주도에서 올라온 이 차량, 지금 신차예요. 신차. 출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차량에 적용되는 전동회는 프리미엄 프로 2 센서, 독일 보쉬 600W BLDC 전동 팬이 적용된 제품을 오늘도 시공을 할 거고요. 오일 온도 센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냉각수 센서보다 오일 온도 센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부분은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오일 온도가 최종적인 목표예요. 최종적인 목표. 그 최종적인 더 목표는 실린더 온도지만 어쨌든 이 냉각캔이 전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일 온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하비는 오일 온도 센서가 없어요. 순정에. 아쉽죠? 그래서 오일 온도 센서가 추가되는 프리미엄 프로 2 센서를 오늘 적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동팬 같은 경우는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이 사용되는 전기량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이 10A 정도 소모를 한다라고 그러면 엔진룸에 대한 열 특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최소 50A에서 60A 배선 설계를 해야 돼요. 저희는 80A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엔진룸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한여름에 뜨거워질 때 그 조건에서도 약 50A 정도 통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배선 설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감으로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배선은 설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엔진룸 온도가 몇 도까지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로 소모하는 전류가 몇 암페어인데 그 전류를 소모함에 있어 각종 불안전 인자를 가미를 해서 안전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안전 요소가 뭐냐면 열이에요. 열. 이 전선은 통전 능력이 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엔진룸에 설치가 되잖아요, 배선이. 그때 엔진룸의 온도가 얼마까지 상승하고 최대치로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 온도 값을 배선의 설계에 가미를 하게 되면 상당한 굵기의 배선 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원 배선은 상당히 안전율을 높게 잡고 설계를 해서 전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고 작업하신 경우에 간혹 화재도 발생을 하고 배선이 막 녹아내리는 거죠.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커넥터 설계를 잘못해서 커넥터 안쪽을 보면 막 녹아내려요. 그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작업을 하면 안 되고요. 이 고급차에 적용을 할 때는 제품이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순정형으로 제작을 한 독일 보쉬 제품 600W BLDC 제품입니다. 요게 팬클러치하고 에어컨 팬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충분해. 더군다나 온도에 따라서 1대1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풍량으로 냉각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정숙하고
그러면서 전기 효율이 높고. 그런데 이런 팬들은 다 전자제어 방식이에요. 이쪽에도 팬 신호를 위해서 두 가닥의 신호선이 있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이 컨트롤 모듈입니다.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코딩이 없으면 이 팬은 아무리 좋아도 무용지물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컨트롤 모듈이 엔진 오일 온도와 냉각수 온도, 에어컨 신호 등을 받아서 보쉬 팬을 최적화로 회전시켜서 적절한 풍량으로 엔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편의 장치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컨트롤 모듈은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팬도 디자인 특허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는 두 개의 특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내에 설치가 되는데 배선이 좀 많은 듯한데, 어차피 모든 기능들은 배선이 있어야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차량에서는 무선보다는 유선으로 써야죠. 기능 하나에 배선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선이 복잡한 듯한데 작업을 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개인분들도 다이 작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배선이 준비됐습니다. 이 컨트롤 모듈은 실내로 들어갈 겁니다. 실내에다 작업을 할게요.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작업을 위해서 이제 팬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팬 클러치가 바로 보여요. 이 팬 클러치는 왜 바로 보이냐? 제가 상부 커버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이 상부 커버를 볼트 6개를 풀고 이렇게 빼내면 팬 클러치가 바로 보입니다. 이 팬 클러치부터 제거를 하는 게 작업의 시작입니다.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팬 클러치 커버는 이제 벗겼고요. 상부 커버예요. 팬 클러치 날개부터 제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날개를 먼저 제거를 합니다. 출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먼지 하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아직 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팬 클러치 날개 제거했고요. 이제 팬 클러치를 제거를 할 거예요. 팬 클러치 제거는 여기에 볼트 4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트 4개를 빼면 팬 클러치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팬 클러치예요. 이게 바이메탈이고, 이 바이메탈이 라지에이터의 열을 받아서 회전을 하면, 팽창을 하면 안쪽에 있는 밸브를 살짝 열어요. 그 열리는 양에 따라서 RPM이 가미가 되면 안에 있는 유체의 이동 양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더 돌고 적게 돌고지, 이 바이메탈이 밸브를 연다라고 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RPM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횡크러치를 잡고 있던 베어링이에요. 이 베어링이 벨트를 통해서, 벨트를 통했잖아요. 벨트를 통해서 크랭크 폴리에서 동력을 빼다가 횡클러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가 느리고 주행 중에 악셀을 놓으면 뒤에서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탄력 주행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횡클러치 제거가 끝났고요. 이제 이 하부 쪽에 있는 커버도 하나 있어요. 하부 커버. 이 하부 커버도 분리를 해야 돼요. 그 분리하는 작업 중에 앞에 있는 에어컨 팬 커넥터를 분리를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제 횡클러치하고 커버는 내리겠습니다. 언더커버를 열었고요. 안쪽에 에어컨 팬이 있는데 그 하부 쪽에 에어컨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커넥터를 빼버리고 패킹해요. 어차피 안 씁니다. 지능형 전동팬은 에어컨 작동 상태를 감지를 하고, 감지된 에어컨 작동 상태에 의해서 에어컨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어컨 팬은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패킹을 해서 이쪽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팬 커넥터도 패킹을 해줍니다. 어차피 이 팬하고 이 배선은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에어컨 성능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에어컨 팬 마무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위에서 볼 때하고 또 틀리죠. 하부에서 본 에어컨 팬의 모습입니다. 분리해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요. 커넥터 완전 분리해 버렸습니다. 분리를 해 놓으면 위쪽으로 커버가 빠져요. 전동 팬용 하부판으로 교체를 합니다. 순정하고 똑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라바우스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순정처럼 마무리를 하고 언더커버를 조립을 합니다. 하부판 조립 끝났고요. 밑에서 에어컨 팬 커넥터 빼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고요. 하부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지금 상부로 올라왔습니다. 상부에서는 팬클러치 제거해 버렸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냉각 장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음만 들리겠죠. 그래서 전동 팬을 조립할 차례입니다. 전동 팬을 보시면 상부에서 조립할 전동 팬입니다.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 탈부착이 쉬워야 돼요. 그래서 먼저 조립을 해보면 이렇게 운전석 쪽을 먼저 끼우고 조수석 쪽에 라바우스를 살짝 제끼면서 아래로 딱 떨어뜨리면 조립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볼트, 순정 볼트 6개 그대로 조립하면 돼요. 나중에 벨트 작업을 하시거나 전면에 어떤 정비 작업을 할 때 이 팬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순정 볼트 6개 풀으시고 딱 들어 올리고요. 라바우스가 좀 걸리거든요. 라바우스를 제끼면서 그리고 걸리는 부분들을 살짝 제껴주면 이렇게 팬이 위로 살짝 올라와요. 그 상태에서 왼쪽 운전석 쪽을 그대로 들어 올리는데 라바우스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빼면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벨트 작업이며 정비 작업이며 전혀 지장 없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제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조립 끝났고요. 이제 고정 작업. 순정 볼트 6개 뺐던 거 그대로 재조립할 겁니다. 조립은 역순, 상하부, 상부와 하부를 먼저 조립을 합니다. 라디에이터 쪽으로 고정시키는 볼트 2개. 이거 다 순정 볼트예요. 이렇게 볼트 2개 좌우측까지 마무리를 하면 팬 고정이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요. 이제 남은 거는 배선인데 전원선 배선하고 엔진 오일 온도 센서, 그 다음에 냉각수 센서하고 에어컨 신호선, 요거를 엔진룸에다가 깔끔하게 설치를 하고 실내로 들어가서 컨트롤 모듈과 조인을 할 겁니다. 제일 먼저 엔진 오일 온도 센서부터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엔진 오일 온도 센서는 엔진 오일 온도를 측정해서 굉장히 중요한 엔진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엔진 오일 라인에 있는 볼트를 하나 제거를 할 건데요. 이 순정 볼트를 하나 제거를 하고요. 순정 볼트하고 동일한 볼트로 교체를 합니다. 구멍을 뚫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볼트인데 피팅 볼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스입니다. 순정 볼트 제거한 데다가 저희 볼트를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조임을 해줘요. 그 피팅 볼트 상부에 12mm 볼트는 안 풀고 그냥 시공이 가능해요. 그 안쪽에 들어있는 와샤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12mm 너트는 풀지 않습니다. 가운데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피팅 볼트가 거기에 센서 봉을 꼽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있는 12mm 너트를 충분히 조여줘요. 오일 온도 센서가 설치되면서 패킹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엔진 오일 온도 센서 설치가 됐고요. 쉴드 선이니까 콜게이트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은 마지막에 정리할 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제 냉각수 센서, 에어컨 신호선 설치를 할 겁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에어클리너 통 상부 커버를 살짝 열어요. 세차니까 에어클리너는 깨끗하겠죠? 엄청 깨끗합니다. 분리를 했고요. 순정 수온 센서가 이쪽에 있어요. 면 테이프를 벗기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이 센서선을 설치하고 나서 납땜할 겁니다. 납땜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정밀해요. 센서가 의외로 접촉이 조금만 안 좋아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납땜을 합니다.
이렇게 납땜을 했으면 3중으로 할 거예요. 납땜 한 부위에 테이핑 한번 하고, 전체적인 테이핑 다시 한번 하고, 그 위에 면 테이프 마감 할 겁니다. 테이프는 좀 쭉쭉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테이프가 밀착도가 높아져요. 이제 납땜한 곳 테이핑 끝났고요. 그리고 콜게이트를 살짝 당겨서 배선을 한 1cm 정도 감싸게 그 위를 테이핑으로 전체 마감을 한번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면 테이프 마감. 그러면 냉각수 센서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에어컨 신호선 메인 배선 하부로 배치를 해주고요. 에어컨 릴레이 쪽으로 배선이 갈 겁니다. 그리고 오일 온도 센서 선, 이렇게 하면 선 배치는 대략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선 배치만요. 선 정리는 선 배치가 마무리되고 나면 고정 작업과 배치 작업을 동시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배선 작업 추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배선은 메인 배선 따라서 하부로 거슬리지 않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작업하는 선은 에어컨 신호선입니다. 에어컨 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릴레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릴레이를 신호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릴레이가 아닌 신호 릴레이죠. 신차들 릴레이를 보면 이게 굉장히 연한 색깔이에요. 동색깔이.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에어컨 팬이 굉장히 전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게 빨갛게 바뀌어요. 이 에어컨 릴레이에 30번에다가 신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에어컨 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원래 자리에다 꽂아줍니다. 이제 전원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호선들은 전부 배치가 끝났어요. 신호선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역으로 당겨가면서 고정 작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선들은 여유를 좀 두고 고정을 합니다. 우측에 신호선이 지금 세 가닥이 있는데 그것도 마저 정리를 할게요. 고정했고요. 에어클리너 통 조립할게요. 신호선 3개가 ECU 뒤쪽으로 몰렸고요. 이제 전원선 작업할 겁니다. 팬 전원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팬 전원선은 커넥터로 되어 있으니까 배치를 해 놓고 모든 작업이 실내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꽂습니다.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단자는 엔진에서 넘어오는 메인 접지에다가 바로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단자는 BLDC 모터이면서 펄스 제어 방식이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팬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동엔을 작동시키는 펄스 신호를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만 팬이 작동을 합니다. 크로스 배선은 이쪽에 발전기에서 올라오는 메인 전기 배선이 있습니다. 그쪽을 타고 가면 되고요. 공관 단자니까 조금 세게 조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고정하면서 배치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펜 신호선은 곤니 케이블 따라서 정리를 해줍니다. 고정도 곤니 케이블에다가 이제 이쪽으로 모든 신호선이 다 몰렸어요. 이 신호선들을 실내로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콜게이트 길이를 좀 정리를 좀 해주고요. 길이를 좀 맞추어서 실내로 들어갈 때 깔끔하게. 끝단에다가 철사 하나 묶어서 실내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실내에서 당겨주면 쑥 들어와요. 배선이 당겨졌으면 이쪽에 있는 배선을 하부 쪽으로 딱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엔진룸 배선은 끝이 났습니다. 볼트 빼면서 살짝 흘린 오일 청소를 합니다. 네,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연장 정리할게요. 여기까지가 엔진룸 배선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보시면 깔끔합니다. 전동엔 장착된 모습이고요. 안쪽을 보면 펜클러치 폴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 제품이고요. 지금 커넥터는 실내 배선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꽂을 거예요. 모든 배선이 끝난 다음에 설치를 합니다. 전동엔 전원 플러스 작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메인 전원에다가 직접 연결했습니다. 배선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엔진 오일 온도 센서 설치 끝났고요. 엔진룸 배선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의외로 깔끔하고요. 컨트롤러에서 필요한 모든 온도와 신호는 직접 측정을 합니다. 직접 감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선이 좀 들어가는데 그 배선도 작업 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순정과 거의 차이점이 없죠. 자세히 한번 보시고 실내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내 배선 작업할 건데요. 이쪽이 살짝 뜨네요. OBD에 뭔가 꽂혀 있어 가지고 이것도 해결하고 이쪽에 컨트롤 모드를 매립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립을 해놨습니다. 커버가 닫히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OBD 잭 때문에 커버가 좀 안 닫히는데 그것도 수정할게요. 이제 이렇게 닫아보면 뜨는 데 없이 깔끔합니다. 배선 작업 진행할게요. 엔진룸에서 들어온 배선, 이제 실내 배선하고 조인을 해야 돼요. 이 배선도 실내에서 톨게이트를 씌워 가지고 모든 배선을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배선, 배선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오일 온도 센서. 엔진 오일 온도 센서는 파란띠 두 선을 흰색 선하고 조인합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온도 센서의 빨간띠를 이 분홍색하고 연결을 합니다. 충분히 꽈줘야지 에러가 안 납니다. 엔진 오일 온도 센서 설치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색깔별로 연결하면 돼요. 여기 센서도 있고 에어컨 신호도 있고 팬 신호도 있는데 색깔별로 연결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마감을 합니다. 마감이 끝났으면 안쪽에다가 고정을 해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컨트롤러 전원선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전원선이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선을 좀 길게 작업한 이유는 나중에 OBD 잭을 쓸 때 커버를 열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이제 펜 컨트롤러에다가 커넥터를 꽂습니다. 꼭꼭 눌러서 빠지지 않게. 그리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조립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는 엔진룸에서 팬 커넥터를 마지막으로 꽂아주면 됩니다. 엔진룸의 마지막 작업이죠. 팬 커넥터를 꽂았어요. 이제 키 온을 하면 컨트롤 모듈이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온도가 표시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에러나 경보음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키 온을 해보면 지금 12.0V 30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품 준비 단계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전반적인 테스트를 하면서 그때 왼쪽을 볼트로 옵션을 바꿔놔요. 이렇게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5초간 누르면
초기화가 되면서 볼트가 표시되던 옵션이 온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엔진 오일 온도 34도, 냉각수 온도 30도 정도를 표현하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할 건데, 왼쪽 아래 버튼을 한번 누르면 숫자 사이에 점점점이 켜지고 PWM이라고 하는 표시창이 점등이 됩니다. 이게 팬을 강제로 돌려라 이 표시예요. 그러면 시스템의 전반적인 볼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강제로 팬을 돌려줍니다. 최대 풍량으로 돌기 때문에 지금 들리시죠? 이렇게 팬이 작동을 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서 끄게 되면 팬이 멈춥니다. 그리고 키 오프를 하고요. 이제 시동을 걸면 온도가 나오겠죠. 34도, 30도, 엔진오일 온도 34도, 냉각수 온도 30도. 이 컨트롤 모듈은 온도에 따라 가지고 풍량을 만들지만 에어컨을 작동시키게 되면 온도하고 관계없이 작동을 합니다. 에어컨을 켜게 되면 여기에 에어컨을 작동시켰다라고 하는 신호를 감지를 하고 팬을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팬이 작동 중에 있습니다. 에어컨 냉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찬바람이 나옵니다. 이게 에어컨이 감지가 됐다. 그래서 팬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에어컨을 끄게 되면은요, 에어컨이 꺼진 것을 감지했어요. 그런데 팬은 계속 돌립니다. 얼마간 가스가 열이 받았잖아요. 압축을 했으니까. 콘덴서 팬을 좀 식혀서 좀 센 바람으로 식혀가지고 라디에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어컨 후열 중에 있는 겁니다. 이제 꺼졌죠. 에어컨 후열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 콘덴서를 냉각을 충분히 한 상태입니다.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거의 같이 올라가요. 같이 냉각수 온도하고 엔진 오일 온도하고. 그래서 부하가 걸리거나 어떤 주행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오일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냉각수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이 스포츠 모드는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가 켜져요. 그런데 이 스포츠 모드는 차량의 스포츠 모드하고는 다른 스포츠 모드입니다. 팬에 대한 스포츠 모드예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켰다라고 해서 팬이 무조건 돌거나 막무가내로 시끄럽게 작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작동을 하느냐, 상당히 온도가 높을 때, 높게 형성이 될 때, 최소 85도 이상에 올라갔을 때 냉각을 더 강력하게 시켜보자 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거라서 이렇게 켜고 다니셔도 전혀 문제 없고, 안 켜고 다니셔도 전혀 문제 없고, 기본 프로그램으로 엔진 냉각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이 스포츠 모드는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부하 운행을 좀 하시는 분들, 카라반을 끄시거나 아니면 타이어 인지업을 하셨다거나 매핑을 하셨다거나 상당히 무거운 짐들 많이 싣고 다니시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 스포츠 모드를 켜놓으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더 강력한 풍량으로 냉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모드는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도 기능이 유지됩니다. 이제 43도 정도 엔진 온도가 형성이 됐네요. 모든 작업은 끝났고요. 엔진룸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을 보면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엔진 소리밖에 안 나죠. 팬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안쪽을 보면 아직 팬이 작동을 안 합니다. 여기에서 에어컨을 켜도 정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수한 엔진음만 들립니다. 지금 본넷이 열려 있는데 엔진 커버 닫고 본넷까지 닫으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잠시 후에 엔진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2300km 정도 주행한 더마스터 전동팬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적용된 전동팬은 프리미엄 프로 2 센서, 엔진 오일 온도하고 냉각수 온도를 측정해서 두 개의 온도의 상관관계로 엔진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제품입니다. 독일 보쉬 600W BLDC PWM 제어 전동팬이 적용되어 가지고 굉장히 정숙해요.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작업 전에 들어보셨던 엔진 소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시동을 걸었고요. 지금 엔진 온도가 75도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팬이 작동 중에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팬이 작동 중에 있는데요. 굉장히 천천히 돌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고요. 엔진 소리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전동팬이 작동 중에 있는데도 소음이 전혀 없고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최저 속도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엔진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요. 75도 부분에서부터 팬이 작동을 하는데 최저 속도 정말 천천히 돌기 때문에 지금 팬 소음은 전혀 안 들려요. 귀를 기울여도 안 들립니다.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볼게요. 지금 에어컨을 작동을 시켰습니다. 에어컨 콘덴서를 냉각을 해야 되니까 풍량이 좀 늘어났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동엔 작업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엑셀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가벼워지는 엑셀감으로 인해서 차량의 무게감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모하비가 무겁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전동엔 작업을 하고 엑셀링이 가벼워지면서 차도 가볍게 느껴지십니다. 뿐만 아니고 스타트가 상당히 굼뜨잖아요, 사실. 그리고 주행 중에 악셀을 놓으면 뒤에서 뭔가 확 당기는 듯한 느낌 때문에 탄력주행이 굉장히 짧고 거의 탄력주행이 안 돼요. 그런데 전동엔을 장착하고 난 이후에는 스타트할 때 굼뜸이 사라져요. 그리고 주행 중에 엑셀을 뗄 경우에 뒤에서 당기는 듯한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탄력주행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서 엔진의 퍼포먼스, 리스폰스, 효율성, 내구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딱 효과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뭐 탄력주행만 늘어나고 스타트만 개선되고 이런 게 아니라 스타트, 탄력주행, 퍼포먼스, 리스폰스, 효율성, 내구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엔을 장착하시는 주 목적들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켜져 있고요. 전동엔이 장착되어 있어서 팬이 작동 중에 있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24마이 더마스터, 모하비 더마스터입니다. 전동엔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